스페인이 벨기에를 2대1로 꺾고 2026 북중미 월드컵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경기의 주인공은 또 미켈 메리노였다. 포르투갈전에서 극적인 결승골을 터뜨렸던 메리노는 이번 벨기에전에서도 후반 막판 승부를 결정짓는 골을 넣으며 스페인의 새로운 해결사로 떠올랐다. 스페인은 경기 초반부터 주도권을 잡았다. 중원에서 볼 점유율을 높이며 벨기에를 압박했고 전반 30분 파비안 루이스가 선제골을 터뜨렸다. 페드리의 침투 패스를 받은 파비안은 침착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며 스페인의 리드를 안겼다. 하지만 벨기에도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불과 몇 분 뒤 샤를 더 케텔라러가 강력한 헤더로 동점골을 터뜨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후 경기는 치열한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특유의 점유율 축구로 상대를 흔들었고 벨기에는 빠른 역습으로 맞섰다. 후반 들어서도 양팀 모두 결정적인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결국 승부를 가른 것은 작은 실수 하나였다. 후반 막판 벨기에 골키퍼가 중거리 슈팅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흘러나온 공을 교체 투입된 미켈 메리노가 놓치지 않았다. 골문 앞에서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결승골의 주인공이 됐다. 메리노는 포르투갈전에 이어 2경기 연속 결승골을 기록하며 이번 대회 최고의 해결사 가운데 한 명으로 떠올랐다. 이번 승리로 스페인은 2010 남아공 월드컵 우승 이후 무려 16년 만에 다시 월드컵 4강 무대에 복귀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세대 교체를 성공적으로 마친 스페인은 다시 세계 정상에 도전할 기회를 잡았다. 특히 이번 대표팀은 과거와는 색깔이 조금 다르다. 예전처럼 점유율만 앞세우는 팀이 아니라 필요할 때는 빠르게 전환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확실하게 마무리하는 실리 축구까지 더해졌다.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 체제에서 한층 더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험이다. 준결승 상대는 프랑스다. 2024 유럽 선수권 대회 준결승에서도 맞붙었던 두 팀이 다시 월드컵 준결승에서 제외하게 됐다. 당시 승자는 스페인이었다. 야말과 올모의 활약 속에 프랑스를 꺾고 결승에 진출했고 결국 유로 우승까지 차지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복수의 기회다. 특히 이번 프랑스에는 킬리안 음바페가 있다. 음바페는 이번 월드컵에서도 득점왕 경쟁을 펼치며 절정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압도적인 스피드와 결정력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스페인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선수 역시 음바페다. 반대로 프랑스도 긴장해야 한다. 스페인은 이번 대회에서 가장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는 팀 가운데 하나다. 중원에서는 로드리와 파비안 루이스가 경기를 지배하고 측면에서는 니코 윌리엄스와 라민 야말이 폭발적인 돌파를 보여준다. 여기에 최근 해결사 역할까지 맡은 메리노의 존재감도 무시할 수 없다. 객관적인 전력만 놓고 보면 두 팀 모두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다. 그래서 이번 준결승은 사실상 조기 결승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양팀 모두 공격력이 뛰어나지만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다. 프랑스는 음바페를 중심으로 한 빠른 역습이 강점이다. 스페인은 점유율과 패스를 통해 상대를 지치게 만든 뒤 빈틈을 노린다.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불러도 어색하지 않은 경기다. 이번 경기의 승자는 단순히 결승에 오르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 최강이라는 자존심, 최근 라이벌 구도, 그리고 세계 정상 도전까지 모든 것이 걸려있다. 2010년 이후 다시 세계 정상에 오르려는 스페인, 2022년 준우승의 아쉬움을 씻고 세 번째 우승을 노리는 프랑스, 유로에서 끝나지 않았던 승부가 이제 월드컵에서 다시 이어진다. 과연 무적함 대 스페인이 또 한 번 프랑스를 넘어설 수 있을까? 아니면 음바페가 프랑스를 결승으로 이끌며 유로의 패배를 되갚을까?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시선이 월드컵 최고의 빅매치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에도 살아남는 팀은 단 하나뿐이다.